제8막 한국해양소년단 고문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은 여전한데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미국을 북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념, 사상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는 되어갔지만 한편 국민들의 안보가는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만 했다. 박근 전 유엔 대사가 나서 밝고 힘찬 나라운동을 시작했다.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동참했다. 때마침 1994년 12월경 한국해양소년단으로부터 고문직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다. 주저없이 승낙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해양소년단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해양소년단은 청소년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기관이다. 필자는 기존에 해왔던 해양활동, 탐방 이외에 안보관과 애국심을 효율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청소년 모두를 해양소년단에 입단시켜 해양활동과 탐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교감, 교장들에게 해양사상과 더불어 안보관과 애국심을 심어 학생들을 계도하고자 했다. 우선 교사들을 참석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해양체험, 탐방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체험 탐방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 해군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했다. 그것은 군함을 타고 동, 서, 남해를 탐방하는 것이다. 봄에는 동해의 울릉도, 독도 탐방, 여름에는 남해,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 가을에는 백령도 탐방을 계획했다. 필자가 해군사관학교 부교장 겸 생도대장 때 생도들의 기수가 21기에서 26기였다. 이때 생도들이 이젠 함대사령관, 사단장 등 해군 해병대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고 해양소년단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서울시 초, 중, 고 교사들 대상으로 제1차 울릉도 독도 탐방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서울시에는 670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었다. 계획할 때 내심 교사들이 얼마나 참가할지 걱정했는데 82명이나 참가했다. 평교사들은 학생들의 지도 관계로 긴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 주로 교장들이 참가했다. 군함을 타고 울릉도, 독도를 탐방한다는 계획이 주요했던 것이다. 당시 울릉도, 독도는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구경하기가 힘든 곳이었다. 1995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2박 3일 계획을 세웠다. 교장, 교감, 교사들은 5월 16일 이른 아침 서울 육화백화점 주차장에 집결하여 05시 버스를 타고 해군 제1함대로 향했다. 함대사령관 유병호 소장이 교장단을 맞이했다. 함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유병호 사령관의 환영사에 이어 필자의 발대사가 있었다. 발대식이 끝나고 울릉도를 탐방하기 위해 군항부두로 이동하여 FF956 함에 승함했다. 홍현우 대령이 함장이었다. 경북함은 울릉도 근해로 이동하여 교장단을 유람선으로 항승시켰다. 교장단은 유람선으로 울릉도를 일주하고 도동항으로 상륙했다. 해군 제118 전대장 심흥보 대령이 맞이했다. 곧바로 울릉호텔로 이동하여 침실을 배정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개인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부둣가로 나가 생선회와 곁들여 소주를 마시며 친교를 가졌다. 다음날 06시 기상하여 성인봉을 등산하고
일출을 감상했다. 등산 후 해군 전대장 관사에서 점심을 먹고 약수터, 복례폭포, 박정희 송덕비, 해안 등지를 둘러보았다. 필자는 저녁 식사 후 군청회관에서 교장단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와 해양 안보에 대한 내용이다. 해양 안보 내용은 대충 이렇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바다로 진출했을 때에는 부응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국가 안보의 울타리와 경제 부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한 상품을 외국에 판다. 수출입은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루라도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게 된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40만 톤의 기름이 들어와야 한다. 평시에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 국민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고 전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바다가 바로 우리의 생명선이다. 해양 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바다를 통해 군사력을 투입하여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전쟁 후에는 북방으로 가는 육지의 길이 막혀 생존을 위해서는 트에는 남방의 바다로 진출해야만 했다. 이것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 특강이 끝난 후에 토의 시간을 가졌다. 교장들은 탐방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고 다른 지역에도 탐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첫날 때의 어색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갔다. 다음날 아침 05시 호텔에서 일어나 유람선을 타고 울릉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김용옥 대령이 지휘하는 FF959함으로 옮겨 탔다. 독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독도 근해로 이동한 부산함은 교장단을 어선으로 환승시켰다. 교장단은 상륙하여 독도를 탐방했다. 탐방이 끝나고 다시 어선편으로 부산함에 편승하여 동해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동해시 해안관광 후 서울로 이동하여 해산했다. 울릉도 독도 탐방은 1995년부터 모두 21차례 시행되었고 참가 인원 2,122명이었다. 2012년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군함에서 숙식하면서 함상 근무 체험과 울릉도 독도를 탐방했다. 교장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할 때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필자도 느낀 감정을 시로서 표현해 보았다. 가을에는 백령도를 탐방하는 계획을 세웠다. 울릉도 독도 탐방처럼 서울시 교사, 교감, 교장들을 대상으로 했다. 백령도는 왕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3박 4일 일정을 잡았다. 문제는 이동수단과 숙식 문제였다. 이동은 해군 군함을 이용하고 숙식은 해병 제6여단 부대 중 야외 훈련 부대의 숙식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1995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간 제1차 백령도 탐방을 시행했다. 125명이 참가했다. 참석률 좋은 것은 봄에 실시한 울릉도 독도 탐방이 효과를 거둔 덕분이다.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참가하려 했다. 교장단은 9월 13일 06시 인천항에 집결해서 해군 LST-679함에 승함했다. 백령도로 향하면서 침실 배정에 이어 퇴함시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고 LST함 전반을 관람했다. 저녁에는 필자의 안보 특강에 이어 함상 세미나를 가졌다. 안보 특강 내용은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역사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다. 다음 날 장촌 해안에 접안했다. 교장단은 배에서 내려 버스와 트럭을 타고 해병 제6여단으로 이동했다. 제6여단장 김명환 준장이 맞이했다.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6여단장의 환영 인사말에 이어 필자의 발대사가 있었다. 수경지인 제3대대로 이동하여 침실을 배정받고 오후에는 오피 견학에 이어 두문진 등 백령도 해안을 탐방하고 수경지로 돌아왔다. 다음날 9월 15일에는 전차 사격 참관에 이어 해병대 대원들의 통제하에 교장들이 직접 개인당 M16 소총 10발을 사격했다. 오후에는 PT 체조에 이어 IBS 훈련을 받았다. 이날 저녁 교장 대표 12명은 여단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다음날 9월 16일 07시 30분 소형 선박으로 백령도 근해에 경비 중인 FF952함으로 옮겨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5시 해군 부대에 도착하자 군악대가 환영해 주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6년 동안 모두 22차례 1,587명이 참가했다. 백령도에서 사격 훈련 때 상품을 걸었다. 1등은 까나리 젓갈 3박스, 2등은 2박스, 3등은 1박스였다. 사격 통제하는 해병대원들이 점수를 매겨 순위를 발표했다. 몇 차 탐방 때인지 기억은 없으나 여자 교장이 1등을 했다. 10발 모두 같은 곳을 명중시켰다. 상계고등학교 전광순 교장이다. 해병대원들도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잘 쏘냐 물어보니까 대한사격연맹 총재였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격 연습을 한 결과라고 답했다. 다음에 1996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제1차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을 계획했다. 참가 인원은 서울시 교사, 교감, 교장 116명이었다. 첫째 날 사당역에서 집결하여 버스로 08시에 출발하여 진주로 향했다. 진주에서 점심 식사 후 속성로와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암 바위를 탐방하고 15시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했다. 곧바로 해군사관학교 명예 입교식이 있었다. 교장 환영식에 이어 필자의 입교사가 있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해사반도 백두산암 마스트, 거북선 관람을 하고 숙소인 충무공 수련원으로 이동했다. 저녁에 해군회관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있었다. 둘째 날은 충무공 수련회에서 버스를 타고 진해 군항으로 이동해서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관람한 후 잠수함에 이어 최신의 구축함을 관함했다. 오후에는 군함을 타고 거제도의 옥포조선소 견학에 이어 한산도에서 재승당 참배를 하고 일대를 탐방했다. 탐방 후 군함을 타고 진해 군항으로 이동하여 충무공 수련원으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필자의 안보 특강이 있었다. 강연 내용은 진해 군항 역사,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바다의 중요성이었다. 셋째 날에는 구조라 선착장에서 유람선으로 저도로 이동하여 일대를 둘러보고 마지막 날에는 거제 포로 수용소를 견학하고 지리산을 거쳐 저녁 7시경 서울에 도착했다.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3차례 실시했다. 2001년 1월 해양소년단원을 인솔하여 일본 큐슈 지방을 여행했다. 나가사키 원폭기념관을 참관했다. 2008년 10월 3일에는 해군의 국제관함식 예행연습에 참관했다. 특별 명예입교와 국제관함식 예행연습 참관을 포함해서 남해 탐방에 참석한 교장들은 모두 1,443명이었다. 안보 강연을 통해서 교장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안보. 둘째는 해양사상. 셋째는 해군이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세 번째는 바다를 지키는 문제이다. 강연에서 빼놓지 않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나라입니다.
한 해 수출액이 5천억 달러가 넘는데 바닷길을 통해 원료를 수입해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바닷길을 통해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루 40만 톤 기름이 들어와야 돌아갑니다. 1만 톤짜리 유조선이 매일 40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다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해군입니다. 바다는 또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품고 탄생시킵니다. 자식 위해 굳은 거 다 받아들이고 가진 것 다 내줍니다. 바다가 그렇습니다. 지구 생물 80%가 바다에 있습니다. 또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육지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다 받아들이고 이를 깨끗이 씻어서 돌려보냅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넓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 기운찬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끈기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바다로 나가라.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다는 우리나라의 성벽이요 젖줄입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교장들에게 꼭 당부한 말이 있다. 교장 선생님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선생님 여러분들 땀의 결정인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보존하고 융성 발전시키는 견고한 세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자요, 또 하나는 군이며 다른 하나는 애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 원천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가혼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교단으로 돌아가시면 학생, 교사, 부모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꼭 알려주십시오. 첫째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을 바다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절실함을 소리 높여 전하십시오. 둘째는 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셋째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혼을 심어 주십시오. 김대중 정권이 들었으면서 정부는 장보고에 대한 현황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은 2004년부터 중국의 장보고 유적지를 탐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생존 전략이 해양 전략이며 장보고의 해양 경영 전략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장보고 유적지가 거의 없다. 중국 산동성의 위에시에는 장보고 동상, 적산법 화원, 장보고 기념관 등이 있다. 탐방하기 전 우선 장보고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했다. 중국 문헌, 일본 문헌, 우리나라 문헌 등에서 장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 승려 앤닌이 지은 입당구법 순례 행기와 2003년에 발간된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라는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4년 3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제1차 장보고 유적지 탐방 때에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장 51명,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제6차 탐방 때에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장 60명이 참가했다. 나머지 12차례는 해양소년단원과 지도자들을 위한 탐방이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4차례를 탐방했으며 참가 인원은 모두 1,602명이다. 5차 탐방 때에는 중국 구형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필자와 인터뷰했다. 중국인들은 도로를 크게 내고 장보고 기념관도 만들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전시 순서와 내용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 관리인에게 알려주었다. 다음 탐방 때 확인하니 모두 수정되어 있었다. 여객선으로 출발하면 오후에 산동성 영성항에 도착한다. 항해 중 장보고에 대한 필자의 강의를 듣고 유적지를 둘러본다. 교장들의 동서 남해 탐방과 장보고 유적지 탐방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 탐방을 끝내고 감상문을 필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서울 온수고등학교 정재원 교장, 서울 은천초등학교 박종주 교감 등 많은 교감 교장들이 감상문을 보내왔다. 감상문은 국방일보에 게재하거나 장병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군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보냈다. 1997년 8월과 2004년 8월에는 백두산을 탐방했다. 한국해양소년단과 지도자 연수 성격이었다. 두 차례의 탐방에 1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은 우리나라 해양강국실현의 염원을 담아 장보고 정신과 기상을 계승하기 위해 장보고 대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주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최고의 상이다. 수상한 인물들은 바다의 날을 제정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해군 참모총장, 해양수산부 장관, 세계해양소년단연맹 5개 회원국, 한국청소년개발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 70여 명이다.